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길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신체활동 지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약봉을 잠깐 뜨거운 물에 담근다. 기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점적한다.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기바퀴를 문질러 준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약을 점적한 귀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누워있다. 일단은 우리 귀약이나 안약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어디에 보관하냐면 신선한 곳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귀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로 담궈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은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심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약이 출혈 균을 위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은 솜을 15에서 20분간 느슨하게 끼워 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맞고, 이게 답이 맞습니다. 약 귀밖에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점적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설을 할 경우 소변이 튀지 않거나 소리가 적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이변기에 휴지를 넣어준다. 허리 아래로 방수포를 깔아준다. 간이변기에 소량의 물을 담아준다.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준다.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우리 소변이 틀리지 않거나 소리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도와주는 방법은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휴지에 소변이 튀는 곳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소리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3번 보시겠습니다. 앉는 자세를 할 수 없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칫솔질을 도와줄 경우 옳은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 하체를 높인 자세, 오른쪽을 위로 향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왼쪽을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 오른쪽을 아래로 향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 이거 답은 뭡니까?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른쪽을 하도록 하는 자세. 그리고 이 칫솔질 할 때 우리는 보통 칫솔의 각도를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약 3분간 닦아주면 되고요. 칫솔질 할 때에도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주고, 그리고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 경우에 곡방 같은 것을 대상자의 턱 밑에 가하게 한 후에 물을 뱉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같은 경우는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칫솔질 할 때 보시면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치약은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칫솔목 아래쪽까지 눌러 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 있는 대상자들은 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출혈 가능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래서 헤파린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데 잇몸에 노출돼가지고 여기 뭐 신경이 잇몸에 있는 신경이 노출돼서 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지 않도록,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수증기를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둔다. 찬문이 아니라 창문이겠죠? 네, 부터가 났네요. 그리고 욕조에서 나올 때 마블린 쪽, 마블린 쪽 다리부터 나온다.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이게 답이겠네요. 회음부, 팔, 다리 순서로 씻은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아니죠.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부충해준다. 일단은 통목욕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서 건강한 쪽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을 지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발과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어떤 순서냐면 여기다 쓸까요? 발, 그 다음에 다리, 팔이,
몸통, 그 다음에 회음부 순서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예, 회음부 순서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좋겠죠. 5분 정도로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로션 꼭 발라주시고요. 약간 물이 있을 때, 약간 있을 때 발라주는 게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따뜻한 우유나 차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누를 묻혀서 몸을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옳은 것은 빵, 사과, 수박, 찐감자, 그 다음에 우동이 있는데, 우리 일단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냐면 탄수화물이겠죠. 빵이라든지 아니면 찰밥, 떡, 그 다음에 찐감자, 흰식빵, 수박 등이 있고요.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사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순 당질 같은 것들, 설탕이나 꿀, 음료수를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 복합 당질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체를 먼저 이동시킨다. 요양보호사는 왼쪽에 선다. 상체와 하체를 같이 이동시킨다. 양손은 머리 위에 올리도록 한다. 상의와 하의를 잡아당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침대의 대상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선 요양보호사는 옮기고자 하는 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에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먼저 상반신을 옮기고 그 다음에 하반신을 나눠서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양보호사는 여기 오른쪽이니까 이쪽에서 왼쪽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선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상자는 양손을 머리 위가 아니라 가슴 위로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라고 맞네요. 네. 7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댄다. 상체, 엉덩이, 양쪽 다리 순서로 태운다. 엉덩이와 한쪽 다리씩 상체 순서로 태운다. 마비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서로 태운다. 건강한 다리, 엉덩이, 마비된 다리 순서로 태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는 휠체어의 위치는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왼쪽에다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비스듬하게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잠궈야겠죠. 그리고 발판 접어야 되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놔두도록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측 무릎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일단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옆자리에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엉덩이 한쪽 다리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상체 순서로 한다가 맞겠네요. 네.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배해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입이 가능한 복제용구이다. 내구연한은 3년이다.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매트형은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GPS형은 가족에게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준다 라고 했는데, 배해 감지기는 우리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치매 대상자한테 배해할 때 착용하도록 하는 건데, 치매 대상자 위치 추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구입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그리고 항상 전원이나 작동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트형 같은 경우는 침대나 바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트형 같은 경우는 가족의 빛이나 소리로 대상자의 움직임을 알려줄 수 있고요.
GPS 영어는 대상자의 위치를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항상 전원이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2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습도는 20에서 30%가 아니라 이게 40에서 60%가 유지하는 게 쾌적하고요.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가 자주 시켜야겠죠. 아침, 점심으로 저녁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시키는 게 좋고요. 습기가 적은 곳은 환풍기를 작동한다. 그 다음에 간접 환기보다는 직접 환기. 대상자들한테는 간접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직접적인 환기는 너무 바람이 세거나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간접 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계단 위에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게 맞겠네요. 네,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답이 5번이네요. 그리고 40에서 60%가 좋고. 10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에 씻는다. 무좀이 있는 발은 젖은 수건을 감싸준다.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는 바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일단 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오일이라든지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친구나 모지거리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 다음에 부른 다음에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씻은데 헹궈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손톱이나 발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을 경우는 시설장애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루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우리 11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탄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팡이 문제에서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3, 4, 5는 답이 아니겠죠. 지팡이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지건마죠. 네, 지건마니까 일단은 건강한 쪽, 지팡이, 오른발, 왼발 1번이네요. 그죠? 그리고 내려갈 때 평지라든지 내려갈 때는 뭡니까? 지마건이죠. 지마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하고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마건. 올라갈 때는 지건마.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네. 12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신의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운과 신발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손을 닦을 때는 가능하면 천수건을 사용한다. 마스크는 구강 감염 유발함으로 착용을 피한다. 손은 세균을 감염되기 쉬우므로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피부에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목욕을 한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신이 감염된 경우에는 감염성 있는 대상자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 착용하도록 하죠.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글러브 같은 거, 일회용 글러브 같은 거, 장갑 같은 거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임신한 경우 풍진이나 수두, 천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적절한 소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그리고 손을 닦을 때 천수건보다는 뭡니까? 종이수건, 버리는 일회용 수건이 좋겠죠. 네, 로션을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지진 발생 중 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로등이나 신호등 밑으로 대피한다. 가능한 건물 밀집 지역으로 대피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집안에서는 방에 문을 닫고 있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지진 같은 경우는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 밑을 꼭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고, 그래서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등 넓은 공간을 대피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건물 밀집이 아니라 우리 흔들리면 멈추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씻고 삼키기 어려운 노인의 식사 관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후 바로 눕도록 한다. 밥은 물이나 국에 말아 먹는다. 유제품 마시는 형태로 선택한다.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는다. 과일류는 숟가락으로 긁어주면 안 된다라고 되는데 우리 씻기장애와 삼키장애 대상자 보시면 밥이나 국 같은 경우는 말아 먹지 않도록 하고요. 국수류 같은 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고 떡류는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일류 같은 거 과육을 잘게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는 덩어리째 드리지 않고 긁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유제품 같은 경우는 마시는 것보다는 떠먹는 같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도록 앉고 정면을 보고 턱은 아래쪽으로 몸쪽으로 약간 당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식사하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TV 같은 것도 꺼지도록 식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로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한다. 국수는 이게 맞겠네요.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옆으로 눕히기 방법인데 이는 체위 변경 같은 거 할 때 옆으로 돌려 눕히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손을 위로 올린다. 외양 보호사는 왼쪽에 선다.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어깨와 무릎을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그리고 돌려 눕히는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킨다. 좋겠죠. 5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는 게 답이 5번이고요. 일단은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오른쪽에 서도록 하고 그리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거나 눕히려고 하는 쪽 손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 할 때니까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키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어깨도 살짝 앞으로 움직여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여 이동시킨다. 이게 답이 맞겠네요. 5번이. 네. 16번 보시겠습니다. 잔상자를 침대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침대 한쪽으로 이동하기. 상반신과 하반신을 한꺼번에 이동한다. 이거 한쪽으로 침대가 대상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옆으로 눕히기,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아니죠.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줘야 되고 일어나 앉기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벨인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서야 되고요. 일으켜 세우기, 옆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라 앞에서 보조하기와 옆에서 보조하기 있는데 옆에서 보조하기는 대상자의 마비 쪽에 서도록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눕히기,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욕실의 문턱을 낮춘다. 욕실 바닥은 물기가 있도록 한다. 밤에는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화장실 앞에 꽃 화분을 놓아둔다. 우리 낙상 욕실의 문턱을 없애주는 게 좋고요. 욕실 바닥은 물기가 없어야 하고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줘야 되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화장실 앞에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17문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우리 2월 19일 날 시험이니까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